자, 제 얼굴 세 번째 보죠? 오늘 공부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 가능성 100% 분야입니다. 공무원 회계시험, 공무원 시험 준비가 됐던 아니면은 뭐 다른 자격증 시험 준비가 됐던 회계와 관련된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물어보는 분야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었던,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봅시다. 첫날 첫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 거래 8요소였었어요. 거래 8요소가 뭐였냐면 자산의 증가 어느 쪽에 적는 거에? 차변 쪽에.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됐네.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돈 잃을 만한 게 들어오면 왼쪽 차변에, 돈 잃을 만한 게 빠져나가면 오른쪽 대변에 적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로 우리 회사가 현금 1억 원을 주고 땅을 샀다. 그 다음에 1억 원짜리 땅을 현금 1억 원 받고 팔았다. 뭐 그런 간단한 예제 보여드렸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요소 부분이 뭐예요? 부채 증가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감소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돼요. 빚이 늘어나면 안 좋은 일이니까 오른쪽 대변에, 빚이 줄어들면 나쁜 것이 줄어들어서 좋은 일이니까 왼쪽 차변에 적어주십사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내 돈을 추가로 더 밀어넣는 걸 얘기해요. 내가 투자금 형태로 밀어넣는 걸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술속에 꽉 묶여버린다고 했었죠.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묶인 내 돈을 찾게 되는 거니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걸 의미합니다. 회계학에서는 일단 손해를 받는지 이익을 받는지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익을 봤다, 먹고 살기 열심히 일을 했다, 마진을 남겼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좋은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걸 굉장히 사악한 행위로 봤었어요. 그래서 대변 쪽에 적어주시면 되겠고, 비용의 발생, 자, 자산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분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드렸었죠. 그래서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산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회계학에선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럼 비용의 발생,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에요.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려면 뭐가 많아야 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어요? 자산이 많아야 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자동차 같은 거 뭐 건물도 없는데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현금이 많아야 비용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 비싼 건물이 있으면 나중에 배울 텐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업으로 세는데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만난다, 내지는 아는 오빠가 사귀자고 들이댄다 그러면 어떤 오빠를 골라야 돼요? 돈 많은, 자산이 많은 오빠를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오빠가 하나 있는데, 친오빠는 그래도 다 여러분들 오빠 중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오빠가 하나 있는데 교회 오빠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 쥐뿔 가진 거 없으면서 신앙심으로 무장하고 공공장소에서 기도회를 빙자해서 수시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아주 저질 오빠가 이 교회 오빠예요. 정말로 농담같이 들리지만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오빠 잘못 샀겠다 흰새 망친 사람을 내가 8명이나 알고 있어. 진짜로 우리 외가쪽 사촌 여동생들도 이 교회 오빠 만나가지고서는 예능 쪽으로 음악 쪽으로 바이올린 피아노 쪽으로 소질인 애였는데, 한 명은 소방관하고 결혼하고 한 명은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하나는 개척교회 목사하고 결혼했잖아. 아주 애들 셋이서 그냥 잘 나가던 애들이 넘어가요. 어쨌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오빠는 그래도 괜찮아. 이 오빠만은 제발 좀 피해줘.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이 거래 파릇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렸었죠? 그러면서 첫날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또는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세상에 제일 좋은 거, 좋아하는 거 뭐라고요? 현금이라고 대답해달라고 했어요. 일상적으로 돈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는 우아하고 고상한 회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 용어를 구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좋은 거 현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거래 파류소를 복습하면서 확인했던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내용이었어요. 앞으로 좋은 것 또는 좋은 일은 우리 어느 쪽에 적기로 해요? 왼쪽 차변에 적기로 해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왼쪽이란 말을 뺄게요. 그러면 차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순식간에 내가 보기에 왼쪽을 얘기하는구나. 제가 대변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내가 보기에 오른쪽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순식간에 전환 과정이 일어나야 돼요. 처음에는 조금 저기 익숙치 않을 텐데 한 이번 주쯤 지나고 나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나쁜 것 또는 나쁜 일은 우리 어느 쪽에 적기로 했었죠? 그렇죠. 오른쪽 대변에 적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오른쪽이란 말도 뺄게요. 바로 차변 대변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왼쪽으로 쭉 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대충 다음 주 월요일쯤 되면 그게 뭐예요? 또 이런 표정들이 될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쉬는 날이 주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쉬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날아갈 거 뻔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제가 복구시켜 드릴 거니까. 다만 뭐만 안 빼먹으면 돼요? 애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애가 잃어버린 건 복구가 안 돼요. 돈 잃어버린 거는 열심히 해서 다시 벌면 돼요.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건 푹 쉬면 나올 수 있는데 애 잃어버린 건 용서가 안 돼. 그렇게 치고. 자, 그나저나 왜 회계에서는 좋은 거 좋은 일을 차변에 적고 나쁜 건 나쁜 일은 대변에 적어야 되는 규칙을 따라야 되나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회계학 책에서는 회계 공준이다. 사회적 약속이다.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쓸데없이 전문용어로 말만 어렵게 해놓은 거고 그냥 사람들끼리 간에 약속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 전문용어로 회계 공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된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 지금 배운 회계는 우리나라 방식의 회계가 아니라 무려 600년 전에 중세 유럽에서 그것도 천주교 쪽에서 만들어진 회계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반영이 되어서 이러한 규칙을 갖게 됐다고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수업 내용인데 회계 구성 요소에 대한 얘기였어요. 회계 구성 요소 총 몇 가지? 5가지 되겠습니다. 뭐뭐뭐가 있었죠? 자산이 있었고요. 또 부채가 있었고요. 자본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수익이 있었고 비용이 있었죠? 그러면 이 회계 구성 요소 5가지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얘기까지 해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자산 누구 거? 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 내 것 중에서 쓸모가 있는 물건을 자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핸드폰 이런 것들이 자산에 속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자산이라고 하는 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고 했는데 자산이 늘어나면 좋은 것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어느 쪽에 적기로 했었죠? 그렇죠. 차변에 적기로 했었죠? 좋은 것이 늘어난 거니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차변 쪽에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산이 줄어들었대요. 나한테서 돈이 될 만한 게 빠져나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빠져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의 감소, 좋은 것이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예제로 이런 케이스를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회사가 현금 1억 원을 가지고 땅을 매입했다라고 예제 문제를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면 돈을 주고 땅을 샀으니까 대변 쪽에 현금 1억 원 자산의 감소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 차변 쪽에는 뭐가 우리 거가 됐어요? 토지가 우리 거가 됐죠? 회계학에서 땅을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토지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개정 과목. 회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개정 과목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 과목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보시는 것처럼 차변에 적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는 겁니다. 현금 1억 원으로 땅을 샀기 때문에 현금이 빠져나간 걸 대변에 적고 땅이 내 거가 된 건 차변에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부가 1억 원짜리 토지를
현금 1억에 매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변, 대변. 자, 땅 팔아서 돈 들어왔죠? 그러니까 일단 돈 들어왔네요. 차변에 현금 얼마? 1억 원. 자산의 증가 잡아주시고. 대변에는 뭐가 빠져나가요? 토지. 땅이 더 이상 내 거가 아니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를 대변 쪽에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채 한마디로 말해서 빚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빚은 부채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 부채가 늘어난 건 빚이 늘어난 건 어느 쪽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것이 늘어난 거니까 나쁜 일이 되어서 대변 쪽에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 감소, 빚이 줄어든 걸 의미하죠? 나쁜 것이 줄어들었으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 회계학에서는 순자산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줄여서 자본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접근하면은 학문적으로는 맞지만 우리가 실무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했었죠. 가게나 회사를 세울 때 들어간 내 투자금 또는 주주의 투자금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세상에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죠. 누구? 자연인과 법인. 그렇게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법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식회사가 되겠는데 주식회사의 주인을 주주라고 불러요. 경영 용어로 주주라고 부르는데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자본, 내 투자금 이 묶인 걸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수속에 돈이 꽉 묶인 걸 얘기하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걸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그 중세 기독교인 관점으로는 그 당시 때 자본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해상 무역하고 관련이 있었는데 콜럼부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면서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저런 미친놈들 그 좋은 자산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느님께 주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저 위험한 바닷길 100개를 뛰어들다니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고 하지만 저런 바퀴벌레만도 못한 놈들 막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본 기본적으로 나쁜 걸로 취급이 됐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적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 돈을 추가로 더 밀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러면 자본의 증가 좋은 일, 나쁜 일 되겠습니다. 내 돈을 추가로 더 밀어 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어느 쪽에 적어요? 차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익,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해달라고 했었죠. 회계학에서는 순자산의 증가 과정이다. 다만 주식 발행을 해서 들어오는 순자산의 증가는 제외 뭐 이런 식으로 알 듯 모를 듯한 소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기는 좀 무리고 자 일단 손해를 반지 이익을 반지 따지지 않냐고 물건을 팔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관점으로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유통업자들 특히 이탈리아 상인들이 물건에다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 자, 좋은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다. 나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증가 어느 쪽에 대변에 적어주셔야 돼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손님들한테 묵은 물건을 팔고 좀 더 이익을 많이 남겨서 종업원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익 자체를 안 좋은 걸로 봤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 다음에 수익의 취소, 즉 물건을 팔았다가 반품을 받아주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 당시 때는 가능,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랬다가 18세기 때 산업혁명이 나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다 보니까 그게 불량품이 섞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을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서 반품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아마 다음 주 수요일쯤에 이렇게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비용. 방금 전에도 봤지만 자산이 닳아서 없어지는 게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고 노트에다 필기하고 밥을 먹고 하는 게 전부 다 비용이에요. 자, 자산이 닳아서 없어지는 거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전 전제 조건으로 뭐가 많아야 돼요? 자산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많은 남자친구, 자산이 많은 남자친구를 만나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비용화 시켜줄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비용의 취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커피 마신 거, 필기하면서 볼펜이 닳아서 없어진 거, 그 다음에 버스 타고서 버스비 지불했던 거, 원상복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죠? 볼펜으로 필기하면서 볼펜에서 잉크가 떨어져 나갔는데, 어라, 필기 잘못했네? 다시 볼펜 안에다 이 잉크를 집어넣어야지 하고, 그럼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종이를 쥐어짜서 잉크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무슨 수로 볼펜 구멍에다 다시 집어넣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어제 커피를 마시고 우유를 마시는데 그것도, 비용화가 됐는데, 이미 하루가 지난 상태에서 무슨 수로 그걸 원상복귀시켜요. 그죠?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버스를 타고 버스비를 지불했는데, 기사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잘못 탔네요. 원위치로 되돌려 주시고 버스비 환불해 주세요. 가능, 불가능? 만약 그런 일을 얘기했다가 버스 운전기사님이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나 뭐 이런 소리 나와요.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래 파료소 복수 끝.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회계 장부에 기입을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아니라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기입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하나 샀습니다. 자산의 증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지불해야 되겠죠? 돈 빠져나갑니다. 자산의 감소가 발생을 할 겁니다. 돈 주고 자동차를 샀으니까. 반대로 자동차를 팔고 나서 돈 들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자동차를 살 때, 건물을 살 때 지금 당장 내 돈 내고 사라는 법 없죠? 외상 내지는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빚을 내서 자동차를 외상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가 내 거가 된 건 기분 좋지만 빚을 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채 감소, 빚이 줄어들었습니다. 빚이 줄어든 건 기분 좋은 일인데 부채를 줄이려면 돈이 될 만한 걸 내놔야 돼요. 참고로 영화에서 김 사장 이러면 안 되지, 빚 갚아야지 그러면서 사채업자들이 뭐 팔다리 잘라버리겠네, 뭐 인천 앞바다에 묻어버리겠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백날 소용없는 일이에요. 현실은 안 그래요. 그냥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줘 버리면 돼.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요. 나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못 받은 돈 있으면 돈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 가게나 회사를 세워서 내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럼 내 돈이 꽉 묶인 건데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용 자산을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투자했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돈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용도로밖에 못 쓴다? 사업용 용도로밖에 못 쓴다. 그다음에 사용 출처가 사용 용도가 제한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 묶였던 내 돈을 찾을 수 있게 됐는데, 묶였던 내 돈을 찾는 건 기분 좋지만 그렇게 되면 가게나 회사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 물건을 팔면서 거짓말하게 됩니다. 식당에서는 손님들 올 때마다 우리 가게에 있는 음식 다 맛있어 이러고 있고, 옷가게에 가면 우리 옷 정말 다 좋아요 이러고 앉았고, 얘기 앞으로 새는데 학원 강사들한테 물어보면 아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내가 정말 쉽게 잘 가르친다, 내 거 수업을 듣기만 하면 시험 합격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꼬셔요. 어제도 한번 하마터면 나도 당할 뻔했어. 여기 골목길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그 피트니스 센터 있더라고요. 남자 이렇게 등치 빵빵하고 여자 트레이너 이렇게 그 쭉쭉 빵빵한 애가 나와가지고 전단지 나눠주면서 2주만 열심히 운동하면 자기처럼 될 수가 있대. 근데 내가 해봐서 알거든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왜? 걔네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예 전공을 그걸로 했기 때문에 그 몸매가 나온 거예요. 그거 따라가려면 못해도 10년은 해야 되는 몸들이에요. 그거 진짜. 그러면서 꼬셔 막 전단지 주고서는 2주만 하시면은 살 쭉쭉 뺄 수 있다고. 순 거짓말이에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적,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이면 꼭 참고 일하게 되는데 왜? 돈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밥 먹을 때 기분 좋고 버스 탈 때 기분 좋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 할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희한하게도 비용을 발생시킬 때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케이스가 추가가 됐어요. 뭘 내서? 빚 내서.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후불제 교통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밥 먹을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 그게 이 케이스에 해당해요. 됐죠? 이거 말고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들도 발생을 해요. 요거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저하고 배우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거래 파료소 복수 끝. 아이고 신기록 세웠네요. 저번 시간에 첫날 5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던 거 지금 21분 만에 주파했어요. 됐죠? 제 강의가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섞였는지 아시겠죠?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복습이니까 뭐
특별히 더 필기할 거 없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다 그 내용인데 뭐. 자, 그럼 이번에 복습할 거는 회계, 순환 과정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리의 파류소를 잘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뭘 해줘야 돼요? 분계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안 집어져. 자, 이번에 복습할 거는 회계 순환 과정인데요. 네, 객관식 문제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회계 순환 과정인데요. 날마다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분계라고 하는 작업이라고 했어요. 분계. 분계가 뭐냐면 나눌 분자에다 집어넣을 계자가 되겠는데 영어로 유식하게 엔트리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엔트리. 말 그대로 쪼개서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인데 뭘 쪼개서 집어넣냐면 계정 과목을 거래 내용을 분석을 해서 그걸 쪼개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거래의 8요소는 잘 이해를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계정 과목을 차근차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주어진다고 했었죠?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뭐 돈을 주고 자동차를 샀다, 직원들 월급 줬다, 뭐 세금을 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나 비품을 외상 할부로 구입했다, 뭐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질 텐데, 그러한 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분계한다, 이렇게 불러요. 앞전에 얘기했지만 분계하다 보면 붕괴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었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하고 자책하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일본식 용어인데다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붕괴가 끝나고 나면 원장이라고 하는 서류가 있어요. 이 원장이라는 서류에다가 옮겨 적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분계장은 분계나 전표라고 하는 서류에다가 분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걸 정기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에 한 번, 6개월이면 6개월, 심하면 1년에 한 번 원장이라는 서류에다 옮겨 적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끼리끼리 주워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현금 나간 건 현금 나간 것끼리, 현금 들어온 건 현금 들어온 것끼리, 직원들 월급 준 건 직원들 월급 준 것끼리, 부가가치세라고 세금을 낸 건 세금 낸 것끼리 끼리끼리 주워 모아야 되는데 그 작업을 회계 전문 용어로 전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제 오늘 전기한다라고 표현하고요. 영식하게 영어로 트랜스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자가 약해졌네.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업무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매일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정확히는 분계가 매일 해줘야 되는 일이고 전기는 아주 가끔 해주시면 되는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 사이는 분계도 매일 하고 전기도 매일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랬다가 12월 31일 날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에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그걸 결산이라고 불러요. 결산이라고 불러요. 회계 용어로는 클로징 뭐 이렇게 부르는데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수정 분계라고 하는 작업이고요. 또 하나는 마감 분계라고 하는 작업인데 수정 분계가 뭐냐면 회계학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발생주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얼마만큼 생겼는지 확인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 12월 31일자로 얼마짜리인지를 확인을 해서 정확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고 즉 얼마 벌었는지 얼마 썼는지 정확한 회사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알 듯 모를 듯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 없고 우리는 숨어있는 회계 구성 요소를 찾는 작업이다. 그렇게 접근하기로 해요. 회계 구성 요소 몇 가지? 또 잊어먹었네. 5가지가 있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렇게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부터 찾아야 돼요. 뭐부터 찾아야 돼요? 자산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부채를 찾아주시면 돼요. 이게 총 몇 개?
5개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워요. 자, 그 다음 단계로는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총 몇 개? 역시 5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자산가 부채 5개와 숨어있는 수익 비용 5개를 찾으면 수정 붕괴가 이루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마감 붕괴. 자, 1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를 회계장부에다 표시를 하고 잔액을 다음 기수 내지는 다음 년으로 넘기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감 붕괴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수정 붕괴하고 순서가 거꾸로예요. 자, 그래서 앞자리 수정 붕괴할 때는 회계 구성 요소를 중요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찾으셔야 되는데 마감을 할 때는 거꾸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부터 마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마감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제도 배웠지만 수익과 비용은 불쌍하게도 수명이 몇 년?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혼자서 마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약간 독특한 개정 과목의 도움을 받아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잔액을 이월시켜 주시면 되겠는데, 자산, 부채, 자본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혼자서 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무슨 식 방법, 대륙식 방법이 있고 영리식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대륙식 방법은 2월 분계라고 하는 작업을 일일이 다 해서 잔액을 2월시키는 방법이고, 영리식 방법은 2월 분계 없이 숫자와 금액만 넘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복잡하고 정확한 대륙식 방법을 쓰고 있다, 간편한 영미식 방법을 쓰고 있다. 간편한 영미식 방법을 쓰고 있어요. 다행히도.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산이라고 하는 작업이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앞, 뒤로 사전사후 확인 작업을 해주면 더 좋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산 전에 만들어진 서류가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하는 서류고요. 결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서류가 수정 후 시산표라고 하는 서류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날마다 분계를 해 주시고 12월 30일자로 마감 결산을 들어가는데, 이때 앞, 뒤로 사전사후 확인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회계 1년치 순환 과정이 잘 끝났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문제는 원본 서류 자체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마감 결산하는 과정 중에서 서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거를 국세청에다가 알려주고 대표이사한테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주주들한테도 알려주고 채권자인 은행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원본 서류를 그대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1년 동안 사업한 실적에 대해서 사업 실적을 농축 요약을 해서 성적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성적표 이름이 뭐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서류예요. 재무제표 총 몇 개? 5개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본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본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 볼 때 시험지를 나눠주죠. 그럼 그 시험지에다가 답을 단 다음에 시험지 원본을 제출해요, OMR 카드를 제출해요. OMR 카드를 제출했죠. 그러면 그거를 선생님이 걷어간 다음에 그걸 또 채점기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OMR 카드 리더기가 그걸 쭉 카드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몇 개를 맞춘 점수를 낸 다음에 그 OMR 카드를 돌려줘요. 성적이 표시된 종이 띠지가 나와요. 종이 띠지가 나오죠. 옛날에는 전부 다 선생님들이 다 채점을 해서 문제지를 되돌려줬었어요. 가지고 서류 보관 양도 장난이고 그런데, 요즘은 뭐 컴퓨터화 자동화돼 가지고 더 안 좋아진 점은, 우리 때는 그렇게 성적표를 받으면 혼날까봐 성적표를 뜯어 고치는 낭만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은 나이스인가? 가지고 교육 무슨 행정 뭐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그 귀일액 자녀의 성적이 입력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가지고 확인하세요.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뜬다며. 실시간으로 떠요, 그것도. 애들이 꼼짝 말아요, 완전히. 그래서 그 성적표가 이제 재무제표예요.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성적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성적표로 확인하지만, 회계에서는 이 회사가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를 확인해주는 성적표 이름이 뭐냐면 재무제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 총 5가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이유는 회사의 뭐와 뭐를 알자고, 재무,
상태와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경영 성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가 뭐냐면 돈이 될 만한 게 얼마 있는지, 빚진 건 얼마 있는지, 초기 투자금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서야 우리 회사가 이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얼마 벌었고 얼마 썼습니다 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자,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졌으면 마감분계 들어가고 마감분계 끝나고 나면 무슨 분계? 역분계라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역분계, 영어로 리버스 엔트리라고 부르는 건데 분계를 뒤집는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위아래로 뒤집는 게 아니라 좌우를 차대변을 바꿔주는 작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중에 있는 회계책들이 역분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라고 했었죠? 숨어있는 자산과 부채 5개가 역분계 대상이에요. 참고로 숨어있는 수익과 비용은 역분계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계 순환 과정까지 복습 끝. 자,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사진 찍을 거 찍어 주시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무제표 5개를 확인, 점검할 차례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재무제표 총 몇 개? 5개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재무제표 총 5개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입니다. Financial Position 또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그래가지고 약어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나열해 놓은 서류라고 했었죠? 자산은 차변 쪽에 표시하고 부채하고 자본은 대변 쪽에 표시가 되는 서류인데 이 서류에 대해서 회계학에서는 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 알려드렸는데 일단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표시해주는 서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들러붙는다고 했었죠? 일정? 그렇죠. 일정 시점에 회사 재무상태다. 이게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회계학적으로. 또 회계학에서 말하는 일정 시점이라면 기본적으로 12월 31일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하고 일본과 관련된 회사들은 무슨 결산법인? 3월 결산법인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했었죠? 이런 회사들은 3월 31일자가 일정 시점이에요. 마감 결산일이에요. 자, 문제는 회계학 책에서는 이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일정 시점에 회사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서류다. 외워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일정 시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예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회사가 설립됐었을 때 0년차 재무상태표부터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설립되자마자 우리 회사가 얼마의 투자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5억 원으로 회사가 설립됐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5억 원, 배변에 자본금 5억 원이라고 하는 분계부터 회사가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장사 1년 동안 잘하고 나면 1년 후에 1년차 재무상태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재무상태표 총 2장,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가장 최신형인 1년차 재무상태표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된다고 했었죠? 또 1년 동안 쪼락 열심히 일해서 2년차 재무상태표가 나오면 우리 회사가 2년 동안 장사한 거에 대해서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가 돼버려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2년차 재무상태표는 1년차 걸 안에 포함하고 있으니까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됐죠? 하나 더 해볼까요? 1년 동안 또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서 3년차 재무상태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재무상태표 총 3장, 이 중에서 4장, 이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건 네 번째 거 3년차 재무상태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재무상태표는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서류예요. 재무상태표가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자산, 부채, 자본도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설립된 지 10년째 된 회사인데 7년 전에 잘못 적은 분계를 올해서야 찾았어요. 5년 전에 잘못 적은 분계를 올해서야 찾았는데 하필 그게 부채와 관련된 분계라고 하네요. 7년 전에 잘못된 분계는 자산과 관련된 분계고, 자, 이걸 한참 지나서 발견했는데 뜯어 고칠 수 있다, 못 뜯어 고친다. 뜯어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재무상태표는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자산, 부채, 자본도 회사하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되고요. 수명이 굉장히 기니까 혹시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관련된 분계일 경우 언제까지만 잘못된 걸 찾아서 고치면 돼요?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만 잘못된 걸 찾아서 고쳐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단계 설명할 게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 지금 설명을 복습을 들어가면 어머나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잘리게 돼요.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강의 내용은 부실해도 쉬는 시간을 악착같이 지키는 나름 성실한 강사라고. 자, 그래서 쉬는 시간 조금 일찍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세요.